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수구보수 매체인 조선일보가 의미심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써내려간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전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단독, 대통령실 관계자,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이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고 있다고 자인한 꼴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리지 않고 대놓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정말 용감한 게 아니라면 무식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미래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 저희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현재 야당 대표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영장 청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 청구서에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걸 두고도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진술 증거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혐의 입증 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많이 갖추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 법무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현직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등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는 무논리와 어거지 범죄자 프레임으로 토착 비리라고 규정지었는데요. 그래서 체포해야 한다는 거죠.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관내 기업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여태 나왔던 소설들을 한데 묶어 신작 SF 환타지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위례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3가지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의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 박았는데요.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범행 배경을 설명할 때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3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일까지 진술을 피하며 정치적 문제로 삼고 있다고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 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 이례적으로 이원석 바지검찰총장이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로 일체 다른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주장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군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합니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인멸이 웬 말입니까?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3차례나 소환했습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습니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털이 수사만 계속해 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 보도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 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 프레이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하여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맹비판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빗댔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들보다 더한 폭거인데요. 그러면서 결백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공식 논평에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1000원, 보좌진까지 1500여 명이 모여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상관없이 강경하게 맞서자는 의견이 강해 보이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전대미문의 야당 대표의 정치 탄압, 그냥 당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그 다음은 그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조웅천, 박용진 등 반이재명계와 이원우, 김종민 등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이탈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다 죽자는 이야기라는 걸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외계인이 침공했습니다. 적이라도 어려울 때는 함께 싸우는 겁니다.